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희입니다. 오늘은 여기 일본 도쿄에서 또 트랜스젠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지 한 8년 정도 된 트랜스젠더고요. 나이는 30살이고 싶은 33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언제 어떤 순간에 본인은 트랜스젠더라고 정체화를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정체화를 한 거는 좀 많이 늦었어요.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그냥 내가 조금 마음이 여린 그런 남자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씩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바뀌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근데 내가 여자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는 20대가 넘어서서였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네. 대학교 다닐 때는 워낙 여자애들이 많은 대학 학과여가지고 그 여자애들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 모습이 그러니까 그렇지는 못했고 남자애들이랑 그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여자인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점점 확실히 내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수술을 해야겠다. 나는 정말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느낀 거는 네. 언제부터인가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는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취직을 하고 일본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일본이 물론 아직 보수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 수술을 했는지를 알려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수술했고요. 네. 5년 정도 전에 수술을 했고요. 네, 지금은 성별도 다 여자로 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트랜스젠더로 삶을 살아야겠다고 정체화를 하신 다음에 네.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많은 게 달라졌죠. 네, 많은 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제 여성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음도 많이 편해지기도 했고요. 이제 직장에서도 남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약간 여성의 역할로 바뀌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네. 트랜지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네. 특히나 또 일본에 계셨으니까 글쎄요, 한국의 상황은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요.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회사에서 다니면서 트랜지션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수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휴직 기간은 다소 필요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직장에 커밍아웃을 하고 성별도 바뀐 상태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라기보다는 이제 물질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환경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생각하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 어떤 정신과도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고 그 또 일본에는 이제 그런 그 부분에서 물론 한국도 그럴 수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성주체성 장애, 성동일성 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전문이신 분이 또 유명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상담도 받고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진 다음부터 트랜지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쳤죠.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저는 이제 직장을 아무래도 이미 잡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모았던 돈이랑 학생 때 이제 조금씩 모았던 돈을 합쳐서 그 비용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직업은 어떤 직업이신지? 네. 저는 일반적인 기업에 있고요. 좀 독특하긴 한데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하시면서 트랜스젠더라서 차별받았던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죠. 없지는 않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고 처음 이제 트랜지션을 시작했던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신입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런 큰 결심을 바꿔가야겠다, 큰 결심을 했던 것도 있긴 한데, 제 선배로 있었던 분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편견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 이제 그게 정확한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차별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약간 군대식으로 예, 좀 하기도 하고, 그분이 군대 출신이셔가지고 일본 자위대 출신이셔가지고 네. 조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더 엄격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여성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실 텐데, 네네. 네, 그런 느낌으로 대했던 것 같아서 좀 기분도 나쁘기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점점 이제 제가 멘탈적으로 좋지 않았던 시기도 솔직히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직장에다 커밍아웃을 하실 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주변에 있던 같은 부서에 있던 분들, 그리고 동기가 워낙 많았어요. 200명 정도 그 신입으로 들어갔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엄청 큰 회사신가 봐요.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동기들이 거의 다 알게 됐죠. 네. 좀 연애에 관련된 질문을 좀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적 지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 부분은 사실 파니님한테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네. 저는 여자를 더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정확하게 나는 여자만 좋아해 이런 부분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렇다고 남자를 좋아해 준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저를 정체화했던 게 늦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잘 몰랐기도 하고, 네. 여자면 남자를 좋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남자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하게 됐던 것도 있고요. 트랜지션을 다 끝내고 나서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현재 연애는 어떤 상황이신지. 저는 완전 모태솔로예요. 사실 남자를 사귀어본 적도 없고 여자를 사귀어본 적도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남자의 모습이었을 때는 남자를 사귄다는 거는 당연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근데 제가 남자로서 여자를 사귄다는 거는 그것도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애는 나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고, 바뀌고 나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겪기도 했고, 여자의 모습으로 여자를 좋아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레즈비언 분들도 아마 쉽지는 않으실 텐데 네. 그런 상대를 찾기가 일단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성욕이 없어서 뭔가 여자를 만나서 그런 뭐 행위를 해야 되겠다던가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가족적인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섹슈얼한 사람보다도 네.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상대 성별이 남자일 경우에는 물론 결혼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먼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자를 좋아할 수는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는 약간 초신남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고, 한국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확실히 열려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 성적인 것보다도 나를 여자로서 좋아해주는 사람을 물론 만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일반적인 남성분이랑 결혼하신 분도 있고, 트랜스젠더 네, 결혼하신 분도 있고, 서로 반대 성별인 경우도 봤어요. MTF? 네, MTF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보다는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상형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지. 저는 남자로 지낼 때도 그랬고 여자로 바뀌고 지낼 때도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저의 이상적인 부분을 더 보는 것 같아요. 여자로서 아주 막 얼굴이 이쁘다기보다는 약간 여성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처음에 남자로 태어났었는데 지금 여자로 살고 있다,
이런 부분 좀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이해를 많이 해주는 분이면 얼굴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커밍아웃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커밍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커밍아웃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커밍아웃을 하고 부모님, 특히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물론 언젠가 타이밍을 봐서 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트랜지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자신의 기반이 잡힌 다음에 커밍아웃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거쳐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일단 부모님은 그래 라고 바로 이해해 주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쵸. 네, 처음엔 아마 엄청나게 집안에 카오스가 생길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어떤 부모님이랑 관계라든지 자신의 그 어떤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때 돼서 커밍아웃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분들이나 친구한테 커밍을 했을 때 네. 당시 어떠셨는지. 우선 가족들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엄마는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더군다나 약간 보수적인 집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화가 나셨다기보다는 얘를 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서 부랴부랴 일본에 오셔가지고 아주 막 혼났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좀 말려봐야겠다,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았고. 그럼 일본에 네. 계실 때 전화로 커밍을 하신 거예요? 전화로 했죠. 방법이 없었죠. 네. 근데 부모님이 막 한국으로 당장 돌아오라든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어요? 한국에 제가 그런 직장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돌아오라고 하시진 않았는데 찾아와서 조금 힘들었던 기간을 거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빠는 그냥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직접 다가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떠신가요? 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엔 다들 많이 놀랐죠.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제대로 말도 안 한 상태에서 아주 서툰 화장을 하고 회사를 나가기도 해보고 뜬금없이 치마를 입고 나간다든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상당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너 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은 하지 않는데 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네. 그런 표정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현재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가족들이랑도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여동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언니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친척들은 아직 제 모습을 잘 몰라요. 부모님도 부모님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네. 친척들까지 굳이 알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시고, 언젠간 알게 되겠지만 워낙 좀 보수적인 집안이다 보니까 만약에 친척들한테 알려졌을 경우에 더 큰 일이 생겨날 것 같아서 친척들까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좀 멀어진 친구도 있기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많이 받아들여주는 편이고, 대학교 때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남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네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래도 좀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요. 혹시 어린 시절에는 네. 어떠셨는지? 어린 시절에는 아주 막 남성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색도 핑크색이었고, 약간 조그만한 그런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왜 남자애가 이런 걸 들고 다니니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워낙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이랑 공기놀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도 아마 마음은 되게 여린 그런 친구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좀 불편했던 경험 같은 건 혹시 있으실까요? 조금씩 이제 커가면서 이제 2차 성징도 시작되고 하면서 이게 뭐야 싫다
왜 목소리 이렇게 변해?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약간 내 몸에 대한 혐오감이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사춘기를 거치면서 되게 이제 힘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런 거를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이 막 그런 걸로 막 괴롭힌다든지 놀리거나 그런 거는 심하진 않으셨나 보네요. 다행히도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네. 남자애들이랑 많이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못한 성격이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러면 지금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청소년기부터 저처럼 이제 자기 몸에 대한 혐오감이라든지 나는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청소년기부터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아직까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트랜지션 같은 게 쉽게 허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도 네.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청소년기부터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랜지션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커밍아웃을 하고 트랜지션을 진행하는 게 몸 자체는 좀 더 여성스럽게 바뀔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가족들과 자기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생활하고 네. 계신데 일본에서의 생활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비교하신다면 네. 어떠신지? 한국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LGBT에 대한 혐오라든지 물론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지만 네. LGBT에 대한 혐오감 그런 것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선뜻 한국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한국을 못 돌아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일본에서도 물론 아직 보수적인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사람도 있다. 내 일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좀 존중해 주자라는 분위기가 많이 사회에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네. 꿈이 있으시다면? 사실 이미 30대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꿈은 없는데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사실은 이렇게 트랜스젠더라는 거를 드러내고 살고 싶진 않은 쪽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트랜지션 그 상황도 그렇고 평범하게 살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여성으로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일단은 제 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관용적인 사회도 아니고 제도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트랜지션 과정 같은 거를 거침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그렇게 간단한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지만 편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겨내고 멘탈적으로 꽉 잡으셔서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소수자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람도 있다 정도는 적어도 이해를 해달라는 것보다도 이 사회에 묻어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는 게 정신병이라는 아직 그런 편견도 많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 어느 정도는 또 타인의 삶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존중해 주시고 저희 같은 사람이 생각보단 주변에 많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